그래서 이제 단순형, 그리고 단순형, 그리고 복합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비정령 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형이고 비정령 세포가 없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암으로 가는 확률도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1%, 뭐 많은 데는 4%까지도 보지만 아주 낮다고 되어 있고요. 비정령 세포가 있고 복합형인 경우는 이제 바로 자궁내막암 직전 단계로 보고 한 20에서 한 3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이상 자궁내막암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아기를 다 출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적출 수술을 이제 강력하게 권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이란 무엇인가요? 네, 환자분들이 이제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 증식증을 이제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진료해보면 이제 자궁내막증이 있어서 오셨다 이런 분들도 보면은 자궁내막증이 아니고 자궁내막 증식증인 분도 있고, 자궁내막 증식증인데 자궁내막증으로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둘은 이제 엄밀히 완전한 다른 질환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이제 난소라든가 이런 다른 이제 자궁 인접 부위라든가 이런 곳에 자궁내막이 이제 침착되어서 생기는 걸 자궁내막증이라 하고요. 자궁내막 증식증은 자궁내막 자체가 비후되는, 두꺼워지는 걸 이제 자궁내막 증식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내막 증식증은 자궁내막에 생기는 질환이고, 그 원인은 이제 제일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해서 비정상적으로 자궁내막을 증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면 뭐가 안 좋으냐면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죠. 증상을 유발하고 간혹 이제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의 진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 초음파를 보죠. 초음파를 봐서 자궁 내막 두께를 봅니다. 원래 이제 자궁 내막 두께는 생리 바로 직후라든가 아니면 직전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변화가 많죠. 그래서 이 변화가 많은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 환자는 자궁 내막이 탈락되고 난 직후, 그러니까 생리 직후에도 이 내막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자궁 내막 증식증을 초음파로 이제 진단하려면 생리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막이 아주 이제 종이짝처럼 얇아야 되죠. 페이퍼 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이짝처럼 얇아야 되는데 뭐 그때 봐도 뭐 1cm 넘거나 2cm 가까이 되거나 2cm 넘는 분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궁내막 증식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궁내막 증식증을 이제 초음파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진단을 내리려면 자궁내막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는 자궁내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자궁내막 조직을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세포를 보고 해서 조직 세포를 보고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자궁내막 증식증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암도 그렇지만 이 자궁내막 증식증도 아주 경한 단계, 이제 막 시작된 단계가 있고 자궁내막암 바로 직전 단계로 이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단순형, 그리고 복합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비정령 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형이고 비정령 세포가 없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암으로 가는 확률도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1%, 뭐 많은 데는 4%까지도 보지만 아주 낮다고 되어 있고요. 비정령 세포가 있고 복합형인 경우는 이제 바로 자궁내막암 직전 단계로 보고 한 20에서 한 30%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이상 자궁내막암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아기를 다 출산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적출 수술을 이제 강력하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에 따라서 그 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떤 타입이냐 따라서 우리가 치료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단순형이라고 해서 자궁내막암으로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기 출산이 끝난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비정형 세포가 없다 할지라도 자궁 적출을 일단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 자궁내막 증식증의 치료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가져야 되는 분들 있죠. 나는 이제 아기가 없다. 아기를 한 명이나 두 명 가져야 된다. 이런 분들은 빨리 임신을 하라고 이제 유도를 합니다. 빨리 유도를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자연 임신을 기다리지 않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통해서 임신을 빨리 하고 그러고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아기 한 명이 있으면 됐다 이렇게 싶으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자궁을 적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자궁내막 정식증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자궁내막 치료를 하러 오시면 이제 임신을 할지 안 할지 이제 여부를 이제 여쭤보고 만약에 나는 임신을 꼭 해야 된다, 아기가 없는 분이다 이러면은 빨리 이제 그냥 자연 임신을 시도하지 않고 빨리 난임 파트 선생님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시험관을 하든지 해서 빨리 임신을 하고 아기 분만하고 와서 적출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출산이 끝난 분들 있죠. 40대 후반이나 50대 이제 가까이 돼서 이러신 분들은 자궁을 적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자궁 적출 정말 하기 싫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이제 6개월 동안 약을 먹고 그 후에 또 좀 쉬었다가 내막 검사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6개월 후에 또 약을 먹고 또 검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하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또 반드시 내막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진행을 하는지, 암으로 가는지, 혹은 세포가 없는지 이런 걸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궁을 살려 놓으면은 사실 환자분들은 굉장히 좀 검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죠. 왜냐하면 그 검사 자체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또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면은 이제 일부 세포만 제거를 할 수 있고, 정확하게 내막을 다 긁어내는 시술을 하려면은 이제 검사를 하려면은 아파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 횟수가 이제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하면은 이제 출산이 끝난 분들은 이제 암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자궁 적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은 빨리 아기 낳고 와서 적출하고 만약에 임신을 안 해도 되고 이제 출산이 끝난 분들은 적출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은 이제 적출하지 않고 치료 방법은 호르몬 치료와 있고 이제 요즘은 미레나라 루프를 넣어놓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넣어놨다가 또 빼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궁내막 정식증 진단 내리신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치료 방법이라든가 수술 방법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 조준영입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